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앞에서 중단돼서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조국 영장이 서울 동부지법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조국 영장 청구를 두고 우병우 사건과 많이 비교를 했죠.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변호인은 만약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법원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기각된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부부가 구속되어 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런데 죄질이 또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국의 영장 기각을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 법조계에서, 검찰 내부에서 많은 반발과 논란이 뒤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그 다음에 선거법, 내일에는 이제 모두 날치기 강행 처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법원의 영장 기각과 맞물려 가지고 전국이 일대 태풍 속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과연 어떤 이유로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덕진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7기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 동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이 부장판사가 얘기한 이유를 보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그렇지만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기각 사유입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각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오히려 중요한 것은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내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중대하지 않다는 거 봐요. 자, 중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러한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김태우 전 감찰반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김태우가 폭로했을 때 왜 공직에서 옷을 벗게 했나요? 중대하지 않은데. 그만큼 현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즉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을 폭로했기 때문에 옷 벗긴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받게 한 거 아닌가요? 이러한 청와대의 이 최초 폭로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과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중대성 여부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부 구속 통상적으로 안 한다. 관례 인정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부부가 구속됐을 때의 그 구속 사유하고 이번 조국의 구속 사유하고는 과연 어느 것이 더 엄중할까요? 저는 조국과 같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고위직 체계에 있는 사람이 일가 비리도 모자라가지고 이 감찰 무마 사건 소명이 된다는 것은 유죄 판결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과연 물론 이번 구속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는 유재수 감찰 사건 하나만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소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다른 수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이번 사건의 그 실체를 검찰이
철저하게 파헤치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그래야 되는데 정말로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런 중대성.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만 구속합니까? 도망할 염려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구속 사유가 있을 때는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64일 정경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정경심은 구속됐지만 남편인 조국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 측 변호인들은 이번 영장심사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의 국장이 있었는데 소속 기관에 피의 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조국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무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특감반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한 판단을 통상 절차 내에서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조국은 강력히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검찰은 신병 확보는 하지 못했지만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공식화한 점, 이것을 강조하는 분위기로서 구속영장 기각이 곧 수사 제동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여당은 이 기회를 아주 놓칠세라 검찰의 책임론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법조계에서는 적폐청산 때와 다른 판결인데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할 때 우병우, 김기춘, 양승태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과연 조국이라는 실세를 두고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한 번 소용돌이 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저는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단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검찰에서는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서 재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저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검찰에서 반드시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서 재청구하는 길이 순서다. 그것이 우리 애국 시민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추가 절차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국의 유재수 감찰 중단 무마 사건에 관련해서는 비리의 실체를 4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야말로 진문 3인방, 4인방들과 비밀 텔레그램방을 유지하면서 금융의 인사에 개입했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조국의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세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조사를 통해서 밝혀가지고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의 걱정과 불만 이런 것을 동시에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보도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께 계속 추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제 지역구인 모든 반포동과 잠원동, 방배 본동과 1사동에 아시는 분들께 전파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진출해서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쳐서 문재인 정권의 독선,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 철저하게 견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